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에서 기본 벽을 그리는 방법과 벽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빌딩 메뉴에서 맨 첫 번째 벽 명령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벽을 그리는 명령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하위 콤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벽을 그리는 드로잉 명령입니다. 풍선 도움말 보셔도 그리는 방법이나 명령의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선벽, 두 번째는 곡선벽, 그리고 세 번째 DWG 드로잉 위의 벽은 DWG CAD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 벽의 정보가 선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선을 이용을 해서 벽을 생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직사각형면과 스플라인 이런 형태의 벽을 그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벽을 이렇게 두 점을 찍어서 그리게 되는데요. 자, 우클릭하고 명령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때 그려지는 벽은 어떤 벽이냐면, 자, 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속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릴 벽에 대해서 이 명령, 드로잉 명령을 통해 그릴 벽에 대해서 미리 속성 창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 창은 명령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속성 호출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 리본 메뉴의 맨 처음에 속성하고 나오죠. 여기에서 벽 눌러서 동일하게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릴 벽에 대한 속성을 미리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속성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원 레이어드 38 와이드 벽 하고 되어 있네요. 이 설정이 저장되어 있는 벽의 이름이 요겁니다. 원 레이어드. 하나의 적층을 갖는 38cm겠죠. 380mm로 나오죠. 이 스타일인데 요 벽 스타일 이름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세트라고 창이 뜹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세트 혹은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눌러서 활성화하면은 그릴 벽에 대한 세트 스타일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벽 스타일을 보면은 원 레이어드 하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단일 적층입니다. 이 세트를 빠르게 활성화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선택해서 밑에 활성화 버튼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빠르게 스타일을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컴포짓하고 복합벽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해당 벽을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불러오는 거죠. 자, 보면은 컴포짓 복합벽에서는 적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높이와 두께, 총 두께 이런 정보들이 비활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원 레이어드 10 와이드 월 보게 되면은 높이 그리고 상대적 높이는 벽이 시작하는 시작 높이를 말합니다. 0으로 되어 있고 두께가 100인데 요 각각이 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적층을 가지는 이런 복합벽은 비활성되어 있죠. 자, 요 적층벽에 대해서는 벽 적층 부분에서 각각의 높이를 다시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프레임 컨스트럭션 해서 이제 프레임 벽이 나오는데요. 팀버 200이라고 되어 있는 벽은 벽이 프레이밍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 프레이밍 속성을 눌러서 이 프레이밍 구조를 켜고 혹은 끄고 설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30짜리 벽으로 한번 선택을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벽에 대해서는 벽의 명령을 진행을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속성에 여기 세트하고 나타나죠. 자, 아까 나타났던 벽의 속성에서 그 오른쪽에 조그만 창으로 나타났던 스타일 목록들이 있었죠. 그게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시작점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기 직전에 여기에서 클릭해서 그릴 세트를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릴 벽을 선택을 하고요. 시작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이렇게 벽을 연속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명령을 끝내겠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혹은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드로잉이 종료가 되고 명령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커서 모양이 십자 표시죠. 시작점을 다시 찍을 수 있는 명령 대기 상태로 나타납니다.
시작점을 다시 찍고 명령을 이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클릭 혹은 엔터 누르시고, 자, 한 번 더 우클릭 혹은 엔터를 누르셔야지 완전히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명령이 종료가 됐을 때 커서가 화살표,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 버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 끝나지 않았는데 창을 옮겨서 뭔가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시도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명령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창에서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하던 창에서 명령이 완전히 종료가 됐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활성창을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긁어서 선택한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벽을, 자, 시작점 찍고 다음 점을 찍을 때 보시면은, 자, 이 드로잉의 기준이 파란색, 진하게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벽이 그려지는 기준이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잉의 기준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키보드에 F5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드로잉의 기준이 이 벽 전체 주황색 레이아웃의 중심에 파란색 진한 기준선이 옮겨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F5번을 누르면은 요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벽의 왼쪽이 드로잉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 F5번은 드로잉 기준을 변경하는 버튼인데, 눌렀을 때 이렇게 계속 세 방향에 대해서, 벽이라면 세 방향이죠. 중심,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기준이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벽을 그리다가 실수로, 자, 명령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앞전에 썼던 벽이라는 이 명령을 이어서 쓰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앞전에 썼던 명령을 이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의 종류를 바꿔서, 자, 12개짜리 벽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두께가 다른 벽이 그려졌는데요. 이 두께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벽을 선택하고 그려진 벽에 대해서 이렇게 왼쪽에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려진 벽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제 그려진 벽의 속성은 우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서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벽의 속성은 3D 속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D, 3D에 대한 속성이 같은 속성 창에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 보면은 2D에 대한 속성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2D에서 보여지는 이 벽 선의 색깔, 선의 두께, 그리고 이 벽이 그려지는 레이어, 그리고 벽의 이 윤곽을 구성하는 선의 종류와 이제 우선순위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3D 속성은 재질, 외부, 내부 재질이 있고, 그리고 중심 부분에 이 두께 방향으로의 재질, 그리고 높이, 시작 높이, 이거는 이제 벽의 시작 부분의 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 이런 부분은 3D에 대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성들을 여기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께를 200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럼 미리 보기에도 200으로 수정되는 게 보입니다. 요 미리 보기도 우리가 2D 화면에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마우스 휠 드래그, 줌인 줌아웃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미리 보기의 모드도 2D가 아니라 3D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면도 2D 이렇게 전환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리 보기에 나타나는 이 화살표는 아까 우리가 벽을 드로잉을 할 때 기준점을 변경을 해줬죠. 그 기준선을 변경을 해준 기본 설정되어 있는 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D에서도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 붉은색 면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바꾼 속성은 지금 두께 속성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벽에 대해서 두께 200으로 속성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을 선택했을 때 왼쪽에 나오는 속성, 여기에서 변경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150으로 한 번 더 총 두께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벽들은 300이고 300이고 얘는 100입니다. 이 나머지 벽들에 대해서
속성 복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속성 복사는 여기 나타나는 우리가 변경했던 벽의 속성에 대해서 다른 벽에 그 속성을 복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 속성 복사, 여기 앞에 무슨 빗자루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속성 복사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위에 보면은 여기 똑같은 아이콘이 또 있어요. 여기 신속 접근, 여기서도 속성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속성 복사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 벽에서 어떤 속성을 복사해 줄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검정색 요 체크 버튼을 선택,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선택, 선택 해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복사를 해줄 속성은 요 두께 속성이에요. 요 두께 속성 체크를 하고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안에 모든 벽을 긁어서 우클릭 혹은 엔터 하면 다른 속성은 복사하지 않고 두께에 대한 속성만 이렇게 복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 복사 기능을 한 번 더 해볼까요? 벽의 속성에서 자, 요런 부분도 있죠. 지금 접혀져 있어서 보지 않았는데 축선이라고 해서 중심선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체크하고 색상 변경하고요. 1.쇄선으로 변경을 하고 연장선 한 500 정도로 표현을 해볼까요? 확인. 자, 그럼 이 벽에 대해서 중심선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벽들에도 이 속성을 복사를 해줘 볼까요? 속성 복사. 자, 이번에는 자, 전체 해제하고요. 축선에 대한 속성만 복사를 할 겁니다. 선택하고 확인. 모든 벽 선택, 우클릭. 그러면은 축선에 대한 속성만 복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질도 속성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벽을 선택을 하고요. 내부 마감면, 외부 마감면, 본체 재질, 이건 두께 부분에 대한 재질이고요. 조그만 썸네일을 누르게 되면은 재질 설정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재질을 색상에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내부는 바나나색, 색상에서 외부는 뭐 푸른색, 임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체, 두께 부분의 재질은 보라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D에서 보면은 설정한 요 색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속성 복사를 통해서 자, 재질에 대한 부분이죠. 자, 안쪽 재질, 본체 재질, 바깥 재질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후에 모든 벽을 긁어서 선택을 한 다음 엔터. 그러면은 지정한 벽의 재질로 다른 벽들도 속성 복사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벽에 대해서 이 벽들은 기본 값을 그린 후에 속성을 변경을 한 벽이잖아요. 그죠? 자, 이 벽을 똑같이 다른 위치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본 벽을 그려놓고 또 속성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려놓은 값 그대로 자, 우클릭해서 유사 객체 생성하면 이 속성, 그려진 속성 그대로 다른 부분에 동일한 벽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유사 객체 생성. 자, 물론 이 속성이 변경이 된 벽을 새로운 스타일 세트로 저장을 해둘 수도 있는데 그 스타일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이제 다른 강의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벽을 그리고 속성 복사하는 방법, 이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